안녕하세요, 렉스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fish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fish는 단수와 복수 형태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것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먼저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없이 무조건 s를 붙인 복수 형태로만 쓰는 단어들이에요. 안경은 이렇게 안경 아래 두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s를 쓰는 겁니다. 안경알이 하나 있는 것은 이렇게 옛날 귀족들이나 집사들이 쓰게 생긴 이 안경밖에 없어요. 이건 glasses가 아니라 monocle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여기서 mono라는 것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alone, 혼자 있는 정도의 뜻이에요. 알이 한 개 혼자 있으니까 monocle, 알이 두 개 있는 일반적인 안경은 glasses. 이와 비교해서 알아둘 것으로 a glass. A glass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긴 유리잔을 뜻합니다. 각자 세는 법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안경 하나는 a pair of glasses, 안경 두 개는 two pairs of glasses, 안경 세 개는 three pairs of glasses 이런 식으로 셉니다. 반면에 유리잔을 뜻할 땐 a glass, two glasses, three glasses 이렇게 세요. 안경은 두 개가 하나의 세트이니까 a pair of, 한 쌍에 한 짝에 라는 표현을 써서 숫자를 센다. 하나만 더, glass에서 어나 s를 빼버리고 셀 수 없는 명사로 쓰면 유리를 뜻하게 됩니다. 유리도 생각해보면 모양이 다 제각각이죠. 모양이 정확히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셀 수 없는 명사로 쓰는 겁니다. glass, 쉬운 단어 같았는데 알파벳 한 개 두 개 차이로 의미가 엄청 바뀌죠. 잘 구분해 두시고 포인트는 glasses라는 표현입니다. glasses는 한 개일 때도 glasses, 여러 개일 때도 glasses. 개수를 세고 싶으면 앞에 단위를 붙여서 센다. 팬츠나 jeans도 똑같아요. 안경알이 두 개라서 glasses였던 것처럼 바지는 다리를 넣는 곳이 두 개이기 때문에 pants, jeans라고 해요. 얘네도 a pair of pants, two pairs of jeans 이렇게 셉니다. 다리 밑으로 내려와서 신발이나 양말도 상황은 비슷해요. 신발, shoes, 양말, socks. 얘네도 웬만해선 항상 복수 형태로 쓰는 단어들이죠. a pair of shoes, two pairs of socks 이렇게 쓰는 친구들인데 아주 종종 a shoe, a sock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땐 조금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데 신발 한 켤레가 아니라 한 짝, 양말 한 켤레가 아니라 한 짝이 된다는 사실. 아무튼 이렇게 한 개든 두 개든 항상 s를 붙인 복수 형태로만 써야 하는 단어들이 제법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항상 s 없이 단수 형태로만 쓰는 단어들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fish, deer, ship. A fish, two fish, three fish, a deer, two deer, three deer, a ship, two ship, three ship.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복수 형태의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three fishes는 확장된 개념인 거죠. 세 종류의 물고기라는 살짝 다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말이었습니다. 기본기는 a fish, three fish, 단수와 복수를 똑같이. 앞서 바지나 신발 같은 건 항상 짝을 이루는 모양이니까 s를 붙여서 쓰는 게 뭔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 같은데 아니 얘네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참 이상하죠. fish를 도대체 왜 애초에 단수나 복수나 똑같이 fish라고 말하는 것이냐? 개나 말처럼 그냥 처음부터 a fish, fishes라고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유를 찾기 위해 비슷한 단어들을 몇 개 더 넣어서 생각해 볼게요. fish, salmon, shrimp, sheep, deer. 이 외에도 제가 연구한 단어만 4-5개가 더 있는데요. 딱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분량이 적당할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은 모두 다 단수와 복수 형태가 똑같이 생긴 단어들입니다. 복수 형태라고 할지라도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얘네들의 공통점을 추론해보면 1. 사람들이 식량으로 여기는 동물이다. 2. 숫자를 세기 어렵게 뭉쳐있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fish, 물고기. 예로부터 물고기는 생명체라기보다는 먹을 것, 식량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개처럼 애완동물로 보거나 말처럼 이동, 운송수단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개체,
생명체로서 보지는 않았던 거죠. 그냥 물고기를 보면 먹을 생각을 먼저 했던 겁니다. 영국의 대표 음식이 fish and chips인 것을 보면 느낌이 딱 오시죠? 먹을 것, 식재료로서 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로 표현을 했다. 이게 한 가지 이유고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죠. 숫자를 세기 어렵게 뭉쳐있다. 물고기를 그물로 잡으면 엄청 뭉쳐있죠. 바닷속에서도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단어들도 보면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salmon, 연어, 발음 salmon, salmon 아닙니다. salmon, salmon, salmon. 모든 물고기가 다 fish처럼 단수와 복수가 똑같이 생기진 않았는데요. salmon 같은 경우 흔한 식량이었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가 똑같습니다. 영국 근처에 있는 북유럽 연어가 지금도 참 유명하죠. 유럽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선이고 얘네들은 산란기가 되면 떼를 지어서 이동하곤 합니다. 연어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살던 곳으로 막 점프까지 하면서 돌아가는데 이때 연어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곰들이 그냥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연어가 알아서 입에 들어갈 정도라고 해요. 그만큼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뭉쳐져 있는 물고기이며 넘쳐나는 식량으로 여겨지는 물고기 중에 하나였던 거죠. shrimp, 새우. 새우도 종류가 많긴 한데 무리 생활을 하는 새우들이 많습니다. 엄청 뭉쳐 있어요. 과거에는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먹거리죠. 얘도 fish, salmon처럼 식량으로 여겨지던 단어다. 그리고 얘는 종류가 하도 많아서 fishes처럼 다양한 종류의 새우라는 의미로 shrimps라는 말도 꽤나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육지로 올라와서 sheep,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sheep, two sheep. 양도 여러 목적으로 길렀지만 역시나 식량으로서 여겨지던 가축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가 유명하죠. 서양의 목축업 하면 양치기가 딱 떠오를 만큼 양이 흔한 가축인데 정말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진짜 100마리씩도 길렀습니다. 근데 양이 또 서로 완전히 딱 붙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털뭉치처럼 보이곤 했을 겁니다. 양도 식량으로 여겨졌었고 숫자를 세기 어렵게 뭉쳐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sheep, to sheep. 마지막으로 deer, 사슴. 사슴은 어떤가요? 먹을 것, 식량으로 여겼다는 것은 오케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슴이 그렇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나? 그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많아야 한 3-40마리입니다. 그럼 왜 디어 같은 경우 단수형과 복수형이 똑같은가? 얘는 앞의 단어들과는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사슴은 사냥감이었어요. 영어로 사냥감은 game이라고 표현해요. 어나 s를 붙이지 않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사냥감, 유흥, 재미를 위해서 쫓는 대상. 애초에 이미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게 아니라 게임, 유흥거리로 여겨졌던 거죠. 그런 사냥감의 대표격이 바로 deer였습니다. 다른 사냥감들, bear, tiger 같은 건 그럼 왜 숫자를 다 세냐? A deer, two deer, three deer 이렇게 말할 거면 얘네도 two bear, three tiger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공통된 조건 1번, 식량으로서 여겨지는 것일 것. 곰이나 호랑이는 사람이 사냥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들의 식량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아무 때나 잡아먹을 수 있는 만만한 식량은 아니었습니다. 또 사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슴 사냥 말고 새를 잡거나 여우를 사냥하는 것 이런 것들도 떠오르시죠? 이 셋 중에 가성비를 따져봅시다. 새는 날아다니고 표적도 작고 잡아봐야 상대적으로 먹을 것도 적습니다. 여우는 여러 동화 속에서 똑똑하거나 교활한 캐릭터로 많이 나오죠. 그만큼 잡기가 참 힘든 게 여우입니다. 상품 가치야 있지만 식량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사슴에 비해서 덩치도 너무 작고 잡기도 더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냥감들 중에서 위험도가 낮고 식량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 deer, 사슴이었다. 야생의 개체수도 꽤나 많았기 때문에 two deer, three deer 하는 게 별로 이상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재밌지 않나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어에서 어떤 완벽한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찝찝하게 외우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저처럼 가끔은 궁금증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도 좀 해보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리는 만큼 여러분은 제가 서 있는 곳까지 더 쉽고 빠르게 오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파이팅! 힘내시고요. 나중에 영어 진짜 잘하시게 되면 저랑 같이 영어 연구하면서 놀아요. 진심입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열정과 꿈이 있으신 분들은 3년이든 5년 뒤이든 연락주세요. talk2lex@naver.com 메모 잘 해놓으시고요. 자, 이번엔 보너스로 다른 표현들도 배워보겠습니다. 먹거리 얘기를 하면서 과일과 채소를 빼먹을 순 없겠죠. fruit vs vegetables. 이것도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얘기할 때 정말 논란이 많은 표현입니다. 신기하게도 fruit는 셀 수 없는 명사, vegetable은 셀 수 있는 명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니,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 나와요. 다 그냥 언어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 나름의 논리를 밤새워가며 만들어냈었는데 강의 대본으로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지금의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가설은 이겁니다. 생명체인가? 먹을 것인가? 동물과 식물은 기본적으로 생명체입니다. 식량으로 여겨지는 동물의 경우에만 a fish, to fish 이렇게 앞에 숫자를 붙이더라도 마치 셀 수 없는 명사인 것처럼 복수형의 s를 안 붙였었죠. 사슴과 곰의 차이에서 느껴봤던 것처럼 식량 또는 사냥감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생명체 또는 동물이냐 어떤 생각을 주로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단수, 복수의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앞에서 관찰했었습니다. 동물만 이런 게 아니라 식물도 그렇지 않을까요? vegetables, fruit. 과일이라는 것은 식물에서 난 열매로 누가 봐도 먹을 수 있게 생겼습니다. 따서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 모두에게 깔려 있어요. 근데 채소는 영어적인 정의에 따르면 edible plants, 먹을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근데 어떤 식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을까요? 학습하지 않으면 어떤 풀뿌리를 먹어도 되는지 어떤 식물의 줄기를 뜯어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지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도 만약 산속에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찾으러 다닌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인터넷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뭘 먹을 수 있나 구분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늘 가까이에 나 있는 열매인 과일이라는 것은 신에게 가까이 뻗어 있는 것이니까 좋은 것으로 여겨졌고요. 땅 속에 묻혀져 있는 것은 이와 반대로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특히 예전에 감자가 영국에 처음 들어왔을 땐 악마의 열매라는 이름으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감자의 생김새가 좀 울퉁불퉁 이상하고 조리법을 잘 몰랐을 때라 껍질째 먹곤 해서 위장병을 앓곤 했던 게 원인이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당시 종교인들은 감자는 성경에도 안 나오는 농작물이다. 저 땅 속에 있는 악마같이 생긴 것을 먹으니까 당연히 아프지 이것들아.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재밌는 에피소드죠. 아무튼 땅 속에 주로 묻혀 있거나 먹을 수 있는 식물인지 먹을 수 없는 식물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vegetable이라는 것은 그냥 식물로서, 즉 하나의 생명체로서 셀 수 있는 명사로 취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하늘을 향해 나 있어서 종교적으로도 바람직하고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먹을 수 있게 생긴 과일이라는 것은 식량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fish처럼 단수도 fruit, 복수도 fruit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나름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이렇게 쭉 달려있으면 이걸 다 그냥 fruit라고 해요. The tree has a lot of fruit. 뭔가 한 곳에 물이 지어서 많이 열려있는 느낌이 앞에서 fish 이야기했던 것과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지 fishes처럼 여러 종류의 과일이라는 의미에서는 fruits라는 말을 쓰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일상적으로 fruits라는 말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것의 정확한 뉘앙스는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라는 뜻이었던 거죠. 한 종류의 과일이 아니라요. 한 종류의 과일일 땐 애초에 fruit라는 말 대신에 apple, orange 이렇게 각자의 과일 이름을 쓰다 보니까 fruit만 쓰는 문장을 잘 볼 일이 없었던 거죠.
특히나 외국어인 영어를 공부하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한 종류의 과일 여러 개를 a lot of fruit가 아니라 a lot of fruit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와우, 영어의 세계는 심오합니다. 정리하면 fruit는 식량으로서 여겨지고 일반적으로 한 곳에서 많은 과일이 무리지어 열리므로 fish처럼 한 개든 두 개든 단수 복수다 fruit라고 한다. 주의할 점은 다른 종류의 과일 여러 개라면 fruit라고 한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너스.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단어의 차이점인데요. 바로 사람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person, 사람들은 people이라고 많이 배워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참으로 당황스럽게도 persons, peoples 같은 말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서 엄청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요. 이건 짧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people 뒤에 s를 붙이면 fishes, fruits와 같은 원리로 여러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이런 식으로요. persons는 옛날에 person의 복수형으로 썼던 것으로 지금은 사실상 쓰지 않는 formal한 말입니다. 보통 법이나 국가의 중요한 옛날 문서들에서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옛날에 쓰던 말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약간 특이한 뉘앙스도 들어있습니다. A person이 한 명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이 뜻을 확장해서 persons는 여러 사람들이되 집단으로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각각 개개인에 대한 강조를 하는 뉘앙스입니다. 일상회화에서는 딱히 쓸 일이 없는 단어지만 어쩌다가 만나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아, 옛날 말이네. 좀 포멀하네. 개개인을 강조해서 얘기하려나 보다. 떠올릴 수 있으시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 너 영어 좀 한다는 소리를 들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왕초보 입장에서 외울 단어는 사람, person, 사람들, people이고요. 종종 민족들이라는 의미에서 peoples를 정치나 사회 관련 뉴스 등에서 들을 수도 있다. persons는 거의 볼 일이 없지만 어쩌다 보게 되면 야, 나 영어 공부 좀 해봤다. 지식을 뽐내보자. 오케이? 좋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강의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은 그동안 배웠던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영작 연습 시간 10분 영어 훈련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어 공부 The End.